로드맵은 우리 쉽게 말하면 국가의 이 헌법을 작성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개인 헌법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비전이 오늘 행동에 연결될 수 있도록 비전을 이루는 그 하나의 통로, 비전을 이루는 그 길을 만든다. 그러니까 성공 가도를 만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로드맵, 비전 로드맵. 그래서 이미 이제 지난주에 비전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또 이해를 했고 또 뭐 사명서도 작성했기 때문에 오늘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비전을 설정한다 보시면은 자신이 속한 더 큰 공동체 시스템을 위한 궁극의 비전은 무엇인가?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 인생 전반을 통틀어서 내가 속해 있는 시스템 속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궁극의 결과물은 뭐냐? 궁극적인 결과물은 뭐냐? 비전하고 목표의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까요? 목표는 개인화된 거거든요. 목표는 개인화된 건데 비전은 개인화된 게 아니에요. 비전은 물론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시스템 속에서 나를 초월해서 나를 뛰어넘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이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원하는 결과물이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시스템이라면 뭐냐면 이제 뭐 가족,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뭐 지역사회, 그 다음에는 국가, 그 다음 세계, 뭐 우주까지 이게 우리가 속해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이런 시스템 속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나의 비전은 뭐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비전이 안 되겠죠. 예, 부자가 되는 것은 이건 개인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럼 나를 뛰어넘어서 나는 대한민국 사회에 치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는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건 나를 뛰어넘어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전은 나에게도 도움이 돼야 되지만 내 가족에게도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원하는 결과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와 비전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목표는 개인화된 거라면 비전은 개인화된 게 아니라 나를 뛰어넘고 나를 초월하는 것이다. 나를 뛰어넘고 나를 초월해서 정말 내가 속해 있는 시스템 속에서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나를 뛰어넘어서 나의 가족을 위하고 내 이웃을 위하고 내 지역 사회를 위하고 자 내가 속해 있는 국가를 위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 비전의 위치를 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가족 단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 단위에 머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지역 사회, 어떤 사람은 국가, 또 어떤 사람은 세계 우주까지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비전을 가졌죠. 즉 사랑이 깃든 세상을 만든 거였잖아요. 사랑이 깃든 하나님의 세상을 만든 게 예수님의 비전이었잖아요. 테레사 수녀님 같은 경우는 어떤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좀 그 보답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비전이었다면 그래서 이제 그 일반인 비전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이게 세계냐 국가냐 뭐 지역사냐. 우리 조선시대에 이제 우리가 존경하는 성웅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조선이란 나라를 위한 비전이었잖아요. 민족에 대한 비전이었죠. 백본 김구 선생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렇게 독립투사들이라든지 애국자들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의 비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라든지 뭐 또 누구의 뭐 간디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어쩌면 국가를 뛰어넘죠. 인류 자체에 대한 비전을 갖죠. 뭐 테레사 수녀님도 마찬가지고 뭐 선교사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죠. 뭐 국가를 뛰어넘어서 이제 어떤 인류 그러니까 세계적인 비전을 갖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비전의 위치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내가 가고자 하는 이 비전의 위치가 가족 위치냐, 뭐 직장 위치냐, 지역사회냐, 국가냐, 세계냐. 근데 어쨌든 우리는 뭐 의식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어쨌든 가족에 속해 있고 뭐 직장에 속해 있고 지역사회, 국가, 세계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가능하면 비전의 위치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보다는 직장, 직장보다는 지역사회, 지역사회보다는 국가보다 세계 차원의 비전을 올려서 정말 이루고자 하는 게 뭔지를 고민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감히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의 비전은 전 세계적으로 참만남 통합치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리산에 심신힐링센터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감히 이제 썼는데, 물론 제가 죽을 때까지 이걸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근데 방향은 그 비전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분 이사님들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의 비전은 일단 전 세계적으로, 꼭 전 세계적으로 너무 거쳐가면은 뭐 대한민국 전체에 뭐 어떤 것들을 뭐 구축을 하는 것이다. 어떤 걸 세우는 것이다. 뭐 작게는 뭐 힐링 센터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 이제 한숙기 이사님 이미 나와 있죠. 뭐 밥상이 있는 책방. 자, 밥상이 있는 책방을 설립하는 것이다. 뭐 이거 다 비전이에요. 우리 오경수 이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NLP 체면 힐링 센터를 세우는 것이다. 자, 이게 다 비전이 되는 거죠. 자, 더 크게 본다면은 전국적으로 NLP 체면 힐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일단 설명을 쭉 듣고 이제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미션을 수립한다. 자, 미션하고 비전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봐봐야 돼요. 비전은 나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면은 미션은 나 개인을 위한 겁니다. 미션은 내 개인이 어떤 활동을 하고 행동을 하고 뭔가를 이루는 그런 개인적인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미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미션을 다른 말하면 사명이잖아, 사명. 다른 사람들이 치유가 되도록 돕고 변화를 하도록 돕는 것이 이제 하나의 미션 사명이라면은, 다른 사람들이 치유를 하고 변화를 하도록 돕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은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경우로 본다면은 나의 미션은, 나의 사명은 사랑의 치유사 역할을 통하여 아픔과 상처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합치유 시스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적의 치유와 혁명적인 변화를 통하여 의식 성장과 자기다운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제 치유를 하고 이제 변화를 시켜서 의식 성장도 하도록 도와주고 자기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게 사명인데, 이걸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참만남 치유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또 지리산에 심신 힐링 센터를 세우는 것까지 이게 결과가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실현하다 보면은 비전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사명을 실현하는 것은 개인이 실현하는 거예요, 개인. 근데 개인이 실현하다 보니까 어떤 비전,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이 비전은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비전이 될 수 있는 거죠. 즉, 지금 제가 쓴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참만남 치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리산에 심신 힐링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 참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비전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비전이 된다면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비전이 될 수가 있죠. 비전의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죠. 그렇게 본다면 자, 참만남 치유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요거는 저도 할 수 있고 우리 오경수 이사님도 할 수 있고 우리 한숙기 이사님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비전과 사명은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서도 서로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 이걸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오경수 이사님? 네. 미션 사명은 쉽게 말하면 나한테 맡겨진 어떤 임무, 어떤 사명, 뭐 어떤 실현해야 될 어떤 책임, 뭐 이런 거죠. 이걸 조금만 더 이해를 해보면은 이제 독립운동, 우리 독립투사들이 있었는데,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사명일까요, 비전일까요? 사명이죠. 그렇죠. 독립운동을 하는 건 사명이 되겠죠. 근데 대한민국 독립을 이루는 것, 독립국가를 이루는 것은 뭐가 되죠? 비전. 이거는 비전이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독립국가를 이루는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제 구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 상처와 아픔 치유를 하는 사명을 실현하다 보니까 자, 어떤 통합 힐링 센터를 설립할 수도 있고, 또 책방에 있는 그런 밥상에 있는 책방을 또 설립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결과가 따라온다는 이야기지. 이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교수님. 네. 사명은 내가 하는 거지만 네. 비전은 내가 없어도 계속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네. 비전은 내가 중간에 뭐 이루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누군가 그 비전을 이루죠.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함께 그걸 이루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천만남 통합 비유 시스템을 이루겠다라고 이제 20년 전부터 쭉 해왔는데 만약 이러다 제가 쭉 없어지잖아요. 그래도 저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할 거니까. 꼭 할 거니까. 예.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은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기독교를 전파한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원리죠. 그래서 비전을 갖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말 의미 있는 비전을 추구하는 사람은 꼭 어떤 결과에 연연해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목숨도 버릴 수 있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미 있는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의미 있는 비전을 갖는 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됩니다. 이 빅터 프랭클의 그 의미 추구 심리학을 보면은 네. 그 의미 있는 비전을 추구하는 게 장수와 건강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조차도 살아나올 수 있는 힘이 바로 의미 있는 비전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조금만 하면은 이제 이 나치들이 어떻게 인간 유태인을 학살하느냐면은 이게 나치들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 가스실로 데려가 죽이려 하는데 이게 명령 체계가 이게 이어지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나치들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유태인들을 쉽게 죽일 수 있지? 그리고 고민하다가 유태인들을 인간 이하로 짐승처럼 동물처럼 취급을 하고 짐승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버리면 죽이는 게 쉽지 않겠냐. 우리에 사는 돼지처럼 인간이 아닌 느낌을 만들어버리면 아마 나치들이 죽이는 것도 쉬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유태인들을 하느냐면은 물을 이렇게 이런 컵 있잖아요. 물을 하루에 한 컵만 주는 한 컵. 그리고 양치도 하지 못하고 세수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샤워실도 없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그 자리에서 똥을 누고 오줌을 누고 그러니까 이제 이 물이 이제 한 컵밖에 안 주니까 이거는 마실 물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수를 못 하겠죠. 양치 못 하겠죠. 이렇게 한 일주일만 지나 버리는 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인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 어떤 숙소에 가보니까 냄새 나지 막 그게 누구 오줌 싸고 똥 싸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유태인들을 데려가서 죽이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도 의미 있는 비전을 가진 몇몇의 유태인들은 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더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물 한 컵 중에 반 컵만 마시는 거예요. 반 컵을 남겼다가 간단하게 입을 헹구고 고양이 세수를 하고 그리고 아무리 이를 보고 싶어도 숙소에서 참고 밖에 나가서 최소한 인간의 그 기본적인 어떤 존엄성을 지키려고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했던 이 유태인들을 감히 나치들이 죽이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은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빅터 프랭클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의미 있는 비전을 갖는 사람은 최소한의 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수용소조차도 살아나왔다. 그래서 인간을 건강하고 장수하게 만드는 그 힘이 뭐냐? 바로 의미 있는 비전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쟁통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이 의미 있는 비전을 갖는 건 굉장히 귀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의미 있는 비전이라는 거는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개인을 이제 초월하는 개념이죠. 개인을 초월해서 정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영혼이 움직이는 내 영혼이 원하는 내 영혼이 원하는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 그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 힘들 중에 이제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양심은 올바른 걸 추구하는 거죠. 영혼은 올바르고 그러니까 진리에 입각하고 자 사랑이 깃든 그 비전을 이루고자 하죠. 그래서 양심과 이 상상력의 결합이 되면 의미 있는 비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양심에 입각한 그런 어떤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비전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히틀러의 비전과 테레사 수녀님의 비전은 둘 다 비전이지만은 히틀러의 비전은 양심이 결여됐잖아요. 그래서 히틀러는 나치라는 이 조직을 만들고 또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2차 세계대전을 만드는 이 범죄를 이제 일으키는데 테레사 수녀님은 양심이 입각한 비전을 이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사랑이 깃든 그런 세상을 이루고자 하죠. 우리도 이제
그런 비전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 양심에 입각해서 내 영혼이 원하는 목소리가 뭐냐, 나를 뛰어넘어 뭐 이 지역 사회, 국가, 세계, 아니 우주 이 속한 시스템 속에서 나로 인해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사회의 어떤 시스템 또는 어떤 결과물들 또는 뭐 그 헌신 대상들 이런 분들에게 내가 뭘 이루어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감히 지금 뭐 의식 혁명의 시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합 치유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한다라는 것도 비전이지만은 정말 의식 지도자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의식 지도자들. 그러니까 NLP 전문가들, 체면 전문가들, 자, 심리 전문가들, 그다음 영적 치유의 전문가들 이렇게 이제 의식을 높이는 높이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의식 지도자들 이런 분들을 계속 양성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게 오히려 치유보다도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 지도 쪽으로 좀 가요. 이제 NLP 체면을 가장 빨리 배우기로 원하는 분들 와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분이 신청을 한 거예요. 세 분. 이번 주 토요일 날 한 분 일단 여기서 진행을 할 거고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은 창원을 내려가고 제가 목요일, 금요일은 부산을 가서 이제 제가 세 분을 쭉 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교수님 네. 이제 그 뭐 지금은 이제 뭐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1대1 치유를 하실 때 네. 저희들이 좀 이렇게 그 참관을 하거나 이렇게 좋죠. 하나요? 토요일 날 저 올 거예요. 네, 좋죠.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예. 이번 토요일 날은 행사가 있어서 못 오는데 그러면 지난번에도 그 저기 1박 2일로 왔을 때 우리 오경수 이사님 오셨잖아요. 그러시면 네. 지금 이제 뭐 약사님 거기